네, 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SK그룹이 지난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뿐 아니라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의 합병도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SK온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는 계열사와 현금 흐름이 좋은 계열사를 합쳐 현재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로 정해졌는데요. 비율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소액 주주한테 유리한 합병 비율이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 이 합병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일반 주주한테 유리한 합병인지 한번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합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일반 주주 입장에서 이 합병 비율이 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합병 과정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전체 구조에서 이번 개편이 진행되는 계열사만 이렇게 떼어놓은 표입니다. 합병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큰 틀로 보면 여기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한 묶음으로 되는 합병 하나, 이노베이션과 밑에 있는 계열사 SK온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합병 하나, 이렇게 총 두 묶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유석유 화학 사업을 하는 이노베이션과 도시가스 판매를 하는 ENS가 합병하게 되면 자산 규모 100조 원,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 덩치가 커지는 건데, 두 회사의 합병 으로 SK주의 이노베이션 지분율은 36%에서 한 55.9%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합병은 SK온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합병은 SK온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물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SK 측은 두 회사 합병으로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 이런 면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있는 SK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노베이션이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계속 내는 SK온에 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노베이션의 자체 재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2019년 117% 정도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69%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지난해 1조 원 정도 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병 비율입니다. 합병이 ENS가 소멸하고 그 대가로 이노베이션 신주를 이제 ENS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두 회사의 가치를 각각 어떻게 보고 합병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노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ENS에게 줘야 되는 주식수가 적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수를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주 발행으로 희석되는 주식의 가치를 최대한 덜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보도에선 주주들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정해진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비율은 1대 1.9입니다. 쉽게 말해서 ENS 주식 한 주를 이노베이션에 주면 이노베이션은 1.19주를 ENS 주주한테 준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ENS의 주주는 사실상 100% SK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안이 나오기 전에 일부 매체에서 1대2로 결정될 거다, 그러니까 ENS 한 주를 받으면 이노 신주 두 주를 지급해야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합병 비율이 낮게 산정이 지금 된 거죠. 1대2보다는 1대 1.19로 정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액주주한테 유리하다는 보도 논리를 보면 합병 전에 떠돌던 1대2보다는 낮게 산출됐으니 이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된 거 아니냐가 이 기사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한테 유리하다는 이 보도 논리를 보면 합병 전에 떠돌던 1대2보다는 낮게 산출이 됐으니 이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사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대1이라는 합병 비율 근거가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언론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떠돌던 이야기였거든요. 예를 들어 이 증권 레포트에서 1대2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증권 레포트가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정해진 언론에서 나온 이 1대1이라는 이 기준보다 낮게 산출됐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에게 이게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상장사가 비상장사랑 이렇게 합병을 할 때 첫 번째, 기업 가치를 최근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기준 시가로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렇게 보유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높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노주주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더 높은 기업 가치가 산출되는 방식으로 이 합병 비율이 선택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노베이션이 이제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가져간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의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참고되는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기관서 자료입니다. 기준 시가로 11SK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를 산출해보니 주당 11만 2,396원이 나왔고 자산 가치로 24만 5,405원이 나옵니다. 주가 기준으로 하는 이 기준 시가보다 자산 가치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게 더 높은 유리한 주주 입장에서 더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합병 가액으로 정해진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만 2,396원 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ENS는 비상장사라서 기준 시가가 없다 보니 자산 가치와 이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한 본질 가치 기준으로 이 기업 가치가 주당 가치가 정해졌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13만 3,947원이 합병 가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도 1대 1.19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합병 비율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노베이션은 자산 가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준 시가 방식으로 이 합병 비율을 정한 겁니다. 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 불리한 방식을 택한 거죠.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기준 시가가 아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정했다면 합병 비율이 1대 1.19에서 1대 0.5로 확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ENS 주식 한 주당 이노베이션 주식 0.55주만 주면 된다는 거죠. 거의 발행 주식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노베이션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했다면 ENS에 지급해야 할 신주 발행 수도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 가치를 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노 주주들에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왜 자산 가치가 아닌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측은 상장사는 시가 채택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자산 가치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를 결정한 거고 주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쳤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노베이션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시가와 자산 가치를 비교했을 때 자산 가치가 높다면 이 가치, 자산 가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뒀는데 이 법의 취지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상장사 대비 상장사가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게끔 이렇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불리한 시가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기준 시가가 낮아서 자산 가치를 선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년 전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이제 합병을 추진했을 때 상장사였던 동원산업이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처음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 심해지면서 자산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합병 비율을 조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노베이션 기준 시가로 합병 비율을 조정하면서 대주주 SK에 대한 지배력도 자산 가치로 이렇게 합병 비율을 정할 때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발생시키는데요. SK주는 ENS에 대한 지분율이 이제 9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SK주에 발행해줘야 되는 이노베이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 자산가치 기준 1대 0.55주가 합병 비율로 정해졌더라면 합병 이후에 이노베이션의 지분율, SK주의 지분율은 47.5%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준 시가를 택하면서 지분이 55.9%, 그러니까 자산가치 때보다 한 8%포인트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그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일반 개인 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은 조금 더 많이 되고 SK주는 지분율이 더 강화되는 그래서 SK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노베이션과 ENS 이번 합병에서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3조 원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KKR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요. 상환 전환 우선주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동시에 있는 우선주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ENS가 소멸하게 되면서 이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 3조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그 SK ENS가 밝히기로는 KKR이 합병에 대한 협조를 잘 해주면서 두 회사 간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KKR이 당장 상환을 요구할 건 아니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ENS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소멸시키고 이노베이션이 다시 상환 전환 우선주를 KKR을 대상으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KKR이 우선주를 또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합병이 되기 위해선 다음 달 8월 27일에 열리는 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총이 또 관건입니다. ENS는 이제 90% 사실상 이제 100% 지분을 SK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총이 무난하게 통과가 되겠지만 이노베이션은 이제 일반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노베이션의 전체 지분의 49%를 개인 주주 들이 보유 중이고요.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이제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